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국민과당은 언론은 이미 이번 선거를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이재명 대표의 신임 투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당선되는 것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신임을 받았다 또는 사실상 불신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뽑혔습니다. 수원이 지역구인 삼선의 박광원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비이재명계 후보였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투표 결과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차에서 바로 끝났어요.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박광원, 박범계, 김두관, 홍익표 이 4명이 붙었는데 비명계 박광원 의원이 과반을 넘어서 뽑혔다. 근데 아까 화면을 봤을 때 그 김두관 후보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신임하냐 신임하지 않느냐는 선거가 된다고 얘기했다가 박광원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참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 개표의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16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한 홍익표 후보 같은 경우는 표차가 거의 40표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표심이 보면 압도적으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아직 구체적인 어떤 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수도권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친명계의 어떤 제동을 거는 게 필요하다는 게 아마 당내에 상당히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박광원 그다음에 박홍근 그래서 그때는 표가 사실상 지금과 좀 반대되는 표가 나왔어요. 그때는 친명이 상당히 똘똘 뭉쳐서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결과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당내에 상당히 퍼져 있지 않는가. 특히 좀 아시겠지만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이낙연계 이낙연 대표가 있을 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워낙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는 이제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본격적인 어떤 세력 다툼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그 표수를 자체 취재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몰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과반에서 박광원 후보가 박광원 원내대표가 많은 표를 받았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친이낙연계 삼선 중진이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고 20대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의 총괄본부장, 당내 경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 아까 다시 한번 자막을 부탁드린 김두관 후보가 한 얘기. 이 투표 본인이 이제 가장 친명 후보 중에 가까웠는데 이번 선거는 이재명 신임 투표로 규정이 돼 있는데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 말씀대로 하자면 이재명 불신 투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에는 올랐습니다만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신망을 잃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 신망을 어느 정도 잃고 있는가 이 수치로 나온 것이 오늘 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1차에서 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광원 후보의 경우에는 잘 알려졌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캠프 좌장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뛰었던 분이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 박광원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때가 바로 2021년 2년 전이잖아요.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에. 명락대전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치열하게 맞붙었을 당시 그 화면도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도정농단이죠, 이거는. 도정농단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명계 박공원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꽤 화가 난 모양이에요. 몇몇이긴 하지만 뭐 누군가는 수박광원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격앙된 반응도 있던데 물론 뭐 김영민 씨의 말을 저희가 꼭 인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강성 지지자들은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탐탁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박광원이라는 말은 참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는 한데요. 예. 사실 수박이라는 말, 이런 혐오적인 발언이라든지 서로를 공격하는 말 하지 말자고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현 지도부가 절대 상대를 향한 공격하지 말고 인신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몇 번씩이나 요청을 했고요. 저런 표현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와 당대표에게 도움을 될 리가 만무합니다. 예. 오히려 이번 선거는 개파 에 대한 어떤 큰 영향력이 오히려 없는 선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오셨던 후보 네 분 모두 다 개파색이 완전히 뚜렷한 분들이라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었고 뭐 굳이 나누자면 친명 후보가 세 분이었고 비명계 후보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가 좀 3대 1의 구조 그러니까 좀 비명계에서는 단일화가 된 것 같은 그런 구도가 있었다는 부분도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아하. 일단 선거는 끝났고요. 일단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현재 지도부인 그 민주당 당대표 체제와 어떻게 또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비명계 단일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김재섭 위원장님. 그런데 민주당 분위기가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표심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만약에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로부터 국회로 넘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전과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냐. 벌써부터 그런 뭐 관측도 좀 있던데요. 달라질 수 있죠. 사실은 친명계라고 불리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위 표단속을 못 해가지고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반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비명계들이 단일화 효과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박광원 대표가 사실은 절반, 과반 이상의 획득을 했기 때문에 친명계 인사들의 표를 다 합쳐도 박광원 대표만큼 못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들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에게서 좀 발휘가 됐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도 단속을 못했던 체포동의안 일부 찬성표를 던진 일부가 저는 이번에 더 확대돼가지고 무더기 반란표로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의원들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은 비대위 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비대위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그다음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벌써 비대위까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명계, 유일한 비명계 후보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준 것은 앞으로 있을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저는 분명히 계산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비명계가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